자, 이제 8장 이제 공간 좌표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 도형에 대해서 공간적인 느낌, 뭐 평면을 과저 푼다, 뭐 이런 것들 알게 됐다면, 우리 나중에는 뭐냐면 어떤 공간에 있는 도형, 입체적인 도형을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으로 바꾸어서 풀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디로 끌고 들어올 거냐면, 예전에 좌표 평면상을 막 끌고 들어오듯이 원의 방정식을 지금 구라든가 정사면체 이런 것들을 다 어디로 좌표 공간 쪽으로 끌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또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좌표를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 공간상에 있는 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3차원을 표현하는 거지. 여기가 당연히 원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X축이라는 게 앞뒤축이에요. 반드시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잡는 게 앞으로 몇 칸, 뒤로 몇 칸 나와 있냐 이런 걸 X축이라고 잡고요. 자, 오른쪽, 왼쪽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잡는 게 Y축. 위아래 우리가 높이죠. 위아래. 이게 Z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0페이지로 가시면 기본 8-2번에 뭐 A점, B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냥 거기 있는 좌표를 하나 잡아볼게요. 자, A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3,4,5라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느 위치에 있을까? 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건데 보세요. 자, 이거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 적당하게 찍어보고 3, 4, 5 뭐 이쯤 찍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 입체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그럼 뭐가 떠오르시면 되냐? 좀 정확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직류면체가 떠오르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원점에서요. 앞으로 3칸, 오른쪽으로 4칸, 위로 5칸 올라간 이 점. 이 점이 A라는 점이 바로 3,4,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저런 점들을 표현할 수 있다. 물론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뭐예요? 그러면 요 뒤쪽. 뭐 뒤에 있는 축은 잘 그리진 않는데 상상해 보시면 요 뒤쪽에 가 있는 거죠. 그쵸?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3,4,5 가지고 기본적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냐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을 먼저 물어본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수선의 발 생각해 보자고. 자, 이 A라는 점을 X, 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X, Y 평면 위에. 그럼 보이시죠? 요 A라는 점이 그대로 X 평면 여기 찍히겠죠. 그렇죠? 이 점을 한번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Y 평면 위에 수선의 발 내려봐. 그럼 그게 B겠지 뭐. 이런 좌표들을 읽을 수 있으면 된다. 굳이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알죠. 왜? X, Y 평면, 이 바닥면에 있다는 건 높이가 얼마니까? 0이니까 Z가 0이에요. 그래서 X, 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Z좌표가 0이구나. 그러면 이 B라는 점은 A라는 좌표하고 X좌표하고 Y좌표가 변했을까요? 안 변한 거죠. 그쵸? 그래서 X좌표는 역시나 3, Y좌표는 4라고. B는 그냥 3,4인데 높이만 0으로 내린 거라고. Z좌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뭐 YZ 평면 위에 있는 점. 뭐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 YZ 평면 위에 점 이렇게 해볼까요? 거기로 수선의 발 내려봐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이 점이겠지 뭐. 그렇지? 요 뒤에 있는 평면이 뭐다? YZ 평면. 칠판같이 이렇게 있는 거. 똑바로 서 있는 평면. 자, 그럼 여기 C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C 좌표 좀 불러보실래요? 그렇죠. 무슨 좌표가? X좌표가 0이라는 거야. 이 YZ 평면 위에 특징이 뭐냐? YZ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X니까요. X가 0이에요. YZ 평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YZ 좌표만 있는 거죠. 그래서 0,4,5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냥 하는 김에 다 할게요. 예? 좀 지겹더라도 그냥 해봐.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ZX 평면 위에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해보자. 자, 이 점을 수선의 발 이렇게 ZX 평면 쪽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D라고 해보죠. 역시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ZX 평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Y좌표가 항상 뭐다? 0이다.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은. 그래서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자, Y좌표만 0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X하고 Z는 그대로 좌표가 살아있겠죠. 그쵸? 그래서 3,0,5. 그래서 이 점을 읽고도 3,
자, y는 없네, 0이네. 그리고 위로 5, 3,0,5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뭘 물어보냐? 평면 쪽에 수선의 발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축에 한번 내려봐. 이렇게. x축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봐. 이러면 어디로 가는지 상상하셨나요? 자, 저 A라는 점, 직육면체 위에 있는 점. 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쭉 X축에 수선의 발을 쭉 내리면 이 점으로 가는 거죠. 그쵸? 자, 이 점을 뭐 E라고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자, E. 이렇게. 저 점.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냐? X축 위에 있으면 당연히 X좌표만 있죠. 오른쪽, 왼쪽, Y좌표 0이고요. 위아래 관계없어요. Z좌표 0.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 X좌표만 있겠구나. 그래서 3,0,0. Y축, Z축의 수선의 발 안 할게.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보시면 수선의 발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점 가지고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대칭 물어봅니다. 대칭. 야, 대칭인 점 찾아봐. 이게 가장 기본인데.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에. 첫 번째. 자, XY 평면에 대칭해 보세요.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하시오. 그럼 바닥면에 대해서 대칭하면 요 A라는 점이 요 바닥 위에 몇 칸 위에 떠 있냐면 5칸 위에 떠 있는데 바닥에 대칭하니까 어디로? 지하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바닥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바닥을 뚫고 내려가도 XY 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상상해 보시면. 아,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3,4는 그대로인데 5만 부호가 바뀌네요. 그래서 XY 평면에 대칭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XY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를 바꿔주시면 된다.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기도 하지만 상관없죠. 뭐 YZ 평면, ZS 평면 안 할게요. 동일한 방식이니까 뭐 굳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X축 대칭, 축 대칭을 물어보기도 할 거다. 상상해봐라. 저 3,4,5를 X축에 대해 대칭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저쪽, 이쪽으로 가겠지? 상상하셨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좌표는 변함이 없다. 얘들아 봐. 여기 있는 A가 이 반대편을 X축 대칭하면 저쪽으로 넘어가. 그럼 어떤 좌표는 변함이 없어? 어떤 좌표가? 생각해봐, 빨리 생각해봐. X좌표 변함 없다. 근데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니?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이 여기 봐봐. 여기 이를 거쳐서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X좌표가 원래 양수였잖아. 오른쪽에 X란다. Y좌표가 양수였잖아. 오른쪽에 있었던 게. 근데 왼쪽으로 넘어가잖아. 그 Y좌표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위에 떠있던 게 아래로 내려가지 지하로. Z좌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X축 대칭하면 X좌표는 그대로예요. 이해가세요? A에서 이 반대편으로 탁 넘어가는 거니까 A나 E나 넘어간 점이나 어떻다 다 X좌표는 다 3이죠. 근데 Y나 Z만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우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 정도의 공간 지향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축 대칭하자. 그러면 이 X좌표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의 부호를 바꾸시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나머지 안 할게. Y축 대칭 똑같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런 게 나오는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점도 해볼 거냐? 또 하나 점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A라는 점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P라는 점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점 뭐 거기 나와 있던데 뭐 6, 8, 10 하나 체크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6,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6, 8, 얘들아 잠깐만 너무 크다. 6, 8, 7 이 그림상에 그리려면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럼 6, 자 보세요. 여기다 6, 8, 7 이렇게 생긴 거. 자, 요거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럼 큰 직육면체 하나 더 그리려고. 큰 직육면체 보이시나요?
그럼 앞으로 6칸, 오른쪽으로 8칸, 위로 7칸간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P가 6,8,7이네요. 이렇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근데 매번 저렇게 직육면체를 그려서 풀 리는 없어요.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고. 자, 했을 때 세 번째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냐. 뭐 다양한 걸 물어볼 텐데 우선은 거리를 물어보겠죠. 거리. 야, A하고 P가 있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좀 구해볼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면 쪽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동일합니다. 굳이 증명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고 2차원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3차원도 확장이 가능하다. 봐봐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여기서 여기의 거리 공식 똑같아. 자, X좌표 6에서 X좌표 3을 뺀 다음에 제곱하시면 되겠고 Y좌표 차에 8 빼기 4의 제곱 Z좌표 7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원리는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쓴 거예요. 근데 그냥 알아두시죠. 뭐 이 정도를 증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점과 점 좌표가 있으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Z좌표 차의 제곱을 합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뭘 또 물어보냐? 그랬을 때 얘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요 AP 있죠? AP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길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보이시나요? 요 AP라는 선분이 있잖아요. 이 선분을 바닥에 빛을 쏴서 정사형을 내려보라는 건데 그랬을 때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늘 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여긴 좌표 파트니까. 자, A를 그대로 수렴발 내리면 여기겠죠. 이해가시죠? 뭐 A 다시라고 놓겠습니다. 자, P를 그대로 내리면 P 다시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정사형은 A 다시 P 다시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사형 길이는 뭐야? 그러면 A 다시 P 다시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좌표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A 다시라는 건 아까도 했지만 저 A라는 점을 바닥에 내렸어. 몇 콤마 몇 콤마면? 3 콤마 4 콤마 0. Z좌표만 0이겠죠 뭐. 그쵸? 저 P라는 점을 P 다시로 내렸어요. 그럼 몇 콤마 몇 콤마면? 6 콤마 8 콤마 0.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끝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공간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좀만 뭔가 막힌다 싶으면 다 좌표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좌표 설정에서. 여러분 나중에 벡터도 배우겠지요. 평면 벡터, 공간 벡터 배우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하다 도저히 안 풀리면 짜증나면 그냥 다 좌표 설정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냥. 그럼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근데 때로는 좌표 설정하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보시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거리를 물어보거나 정사형 길이를 물어보거나 이렇다는 거야. 그럼 얘를 물어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냐면 자, 걔가 또 얘기하는 건데 야, AP 직선이 있잖아. 직선 AP. 직선 AP와 뭐 이런 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야. 1번, 2번, 3번 점 2개 있으면 직선 AP와 XY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 이루가 상상해 보시죠. 요 AP라는 직선 쭉 연장하면 결국은 바닥을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바닥하고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봐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일명하야 이걸 뭐라고 불렀었냐? 직, 평, 각 이렇게 불렀었는데 정식 용어는 아니었다.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자 이랬을 때 그때 어떻게 썼냐면 결국엔 그냥 그 직선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바닥에 내린 거 있잖아요. 요 정사야. 이해가셨나요? 이걸 그대로 들어 올리시죠. 뭐 들어 올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초록색으로. 근데 뭐 그릴 필요도 없지 뭐. 얘들아 봐봐. 이거 그냥 들어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바닥에 있는 거 들어 올렸을 때. 그럼 이 주황색 두 개가 이루는 가게 크기 이렇게 들어 올려서
만나게 만들어서. 이해가셨네? 그래서 결국은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그러면 뭐야? AP 길이 분의 A-P-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최종적으로 이걸 물어보겠죠. 어떤 두 점 주고 나서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바닥면과 이루는 가게 크기 구하세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생각하시겠지. 이거구나. 그런 다음 들어가겠지. AP 길이 이렇게 구하시고 1번으로 A-P'는 정사형 내려와주고 좌표 설정해서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1번분의 2번 이렇게 해서 구하시겠죠. 원리만 기억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점 가지고 또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뭘 물어보냐? 자, 이쪽으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자, 고1로 가볼까? 고1 때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 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Z가 없어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거밖에 없고요. 앞뒤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좌표 평면 쪽에서는 오른쪽, 왼쪽 축을 X축으로 놨고요. 위아래 축을 주로 Y축으로 놨죠. 반대로 놓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오른쪽, 왼쪽 Y축으로 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렇게 관례적으로 놓는 것 뿐이죠. 자, 그랬을 때 봐봐라. A라는 점이 있다. 뭐 2,2라고 해봐. B라는 점이 있다. 뭐 5,7이라고 해봐. 근데 X축 위에 임의의 점,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 임의의 점 P가 있을 때, 자, AP, BP, 이 합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게 고1 때 나왔던 평면좌표 쪽에서의 대표 유형인 거 기억나시나요? P가 만약에 돌아다녀. P 돌아다닌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럼 P가 보고 여기다 쳐. 이렇게. 그러면 뭐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꺾인 선 있죠? 이 둘의 합이 언제 최소일 것 같아? 라는 거였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풀었었냐? 뭘 이용해서 풀었다? 그렇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 대칭을 이용해서 풀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꺾여야지 최소값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시각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A든 B든 좋다. 이렇게 반사되는 X축에 대해서 반사되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었다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점으로 바꿨다. 그래서 2,2를 어디로? 2,-2로 옮겨놓고 하면 사실상은 이렇게 연결하면 요 노란색 길이나 요 노란색 길이는 어떻다? 같다. 결국은 흰색, 노란색 더하는 거니까 P가 이렇게 반듯이 연결해서 P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 길이 뭐 사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꺾인 선이 이렇게 되는 길이하고 똑같아서 최소가 되겠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뭐 A-하고 누구? B라는 두 좌표 가지고 선분 길이 구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최소값이었던 거. 똑같아. 공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봐봐. 이 얘기가 기억나신다면 이거 좀 한번 해보자. 공간이라고 뭐 별다른 걸 물어보겠냐는 거야? A점하고 P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XY 평면 있죠? 바닥면이에요. 바닥면 위에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뭐 Q라고 해볼게요. 임의의 점 Q. Q가 막 바닥을 돌아다녀. 그런 다음에 AQ 더하기 PQ. 꺾인 선이겠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단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뭐 네 번째 내용으로 한번 해보죠. 두 점 주고 나서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됐나요? 뭐 상상해 보셨네? 무슨 얘기냐? 바닥에 막 큐들이 큐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가 얘들 봐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도 우리가 2차원으로 만들어요. 이게 뭐야?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바닥면을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이게 Z축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단면화해서 보시면 A가 여기 있고요. P가 뭐 여기 있겠죠. A는 지금 보시면 5만큼 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거고요. 높이가. P는 7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Q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그쵸? 그랬을 때 Q가 뭐 이렇게 꺾였다라고 했을 때 AQ, 뭐 QP 이렇게 해서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똑같은 원리로 대칭을 이용해서 풀 거라는 거야. 그래서 A를 어디로 보냈냐? 이렇게 보내겠죠. 여러분들이 A 다시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 다시가 XY 평면에 대해 대칭한 거니까 이 바닥면 위에 있던 게 지하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좌표만 부호가 바뀐다? Z 좌표만 바뀐다. 위에 있던 게. 그래서 A 다시가 몇 콤마? 3, 4,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으시면 이게 최소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Q가 어디? 여기 있을 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는 거.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꺾일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가 아니라 Q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 여기 내가 지금 A 다시를 너무 내렸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요 정도쯤. 그래서 A 다시 이렇게 하면 3, 4, 마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파란색 길이하고 지금 대칭해서 똑같겠죠. 그치? 그러면 요거 더한 거는 이렇게 3분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아까 원리가 똑같네요. 그래서 P가 뭐 6, 8,7. 그래서 P하고 요 A 다시 사이에 A 다시 P. 아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그게 최소값이다. 괜찮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게 학교에 나오면 일리가 없지. 자, 학교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문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석이 없는데. 그럼 뭐냐? 바꿔볼게요. 하나. A하고 P는 그대로인데요. XY 평면 위에 Q라는 점이 아니라요. X축 위에 임의의 점 Q. 이 내용은 심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내신에 매번 나와요. 심지어 수능에도 언제 나올까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문제. 작년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심화 문제로 들어있던 거여서 수능에 나올까 말까 되게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반반이었는데 이번에 안 나왔어. 뭐 올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백이 사라지니까 이제 곧 기백 과목이 사라져요, 여러분. 역사 속으로 없어집니다. 니네 아래 학년 맞나? 니네 지금 2학년 올라가나요? 1학년 올라오면 지금 기백을 안 배워요. 벡터도 안 배우고요. 여러분 재수 안 하시겠죠. 근데 재수하시면 기백은 버리셔도 돼요. 기백 너무 극혐인데 그러면 재수하셔도 돼. 기백을 안 해도 돼. 기백 과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없어요, 이제 고등 과정에서. 애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빼줬어요. 보시면 여러분들도 마지막이겠네. 기백을 이렇게 학교 시험을 보는 마지막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1년 아래 애들이 더 불쌍해, 걔네들은. 나중에 뭐 교육과정 보시면 끔찍하지 뭐. 걔네 건 더 끔찍해. 기백 빠진 거 말고는 좋은 게 없어. 저 X축 위에 임의의 점 Q라고 해봐. 그럼 Q가 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X축에 Q 돌아다니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뭐 여기서 여기에 Q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그냥. 그러면 그리지 않을게 지저분해질 것 같아. 상상해 그냥. 이렇게 AQ 뭐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저게 꺾이면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면 얘처럼 대칭 이용하면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 A라는 점을요 X축에 대칭시켜가지고 뭐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 해볼게요. 그냥 봐봐.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저게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최대한 납득을 시켜볼게. 이거 한 번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 뭐 좀 쉬운 점으로 잡을게요. 저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기 힘들어. 그래서 2, 그래서 2, 뭐 쉬운 거 잡자. 2, 2. 여러분한테 원래 이렇게까지 시험 때 그려서 풀진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을 A라고 할게요. A점은 2, 2겠죠? 그쵸? 하나만 더 만들게요. 4, 5, 뭐 3. 요거 하나 만들읍시다. 여기 B라고 할게요. B라는 점이 4, 5, 3. 뭐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볼게.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바닥 위에 Q라는 점이 있어요. 바닥이 이렇다. X축 위에 Q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AQ 더하기 BQ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는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전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 그림 보시죠. A하고 P하고 바닥에 있는 Q가 있었어요. 이거 내가 지금 단면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실제 A, P, Q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 선분 길이가 최소값이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A, P, Q가 이렇게 보시면 동일 평면상에 있어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좌표 평면처럼 2차원처럼 그려서 푼 거 아니야? 2차원처럼 그려서 풀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세 개가 지금 요 칠판 평면 위에서 같이 놀고 있어. 실제로. 상관없는 거죠. 그럼 몇몇 친구들 잘 생각해 봐봐. 이 AP를 지나는 봐봐. 요 AP 보이세요? AP 길이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AP가 있겠지. 뭐 얘기를 못했네. AP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하여튼 AP가. 그쵸? 그럼 이 AP하고 요 바닥면하고 이루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그 관통하는 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반듯한 면을 그린 게 아니라 이 AP를 관통하는 면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 같은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한 거란 거야. 근데 문제는 Q가 여기 있으면요. A, B, Q를 관통하는 평면이 이렇게 비스듬히 나와요. 비스듬히 나오면 비스듬히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내가 야 XY 평면 Z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간단히 못 그려. 이걸 어떻게 이게 비스듬히 가는 평면을 어떻게 그려 내가 2차원으로. 그걸 또 X축, Y축 언제 잡고 있어 축을. 그럼 막 사선 방향의 축을 뭐 하나 더 만들어?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얘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동일 평면상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동일 평면 중에서 우리가 만만한 게 뭐냐면 얘처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 평면이거나 이런 건데 기왕이면 바닥 평면을 보려고 제일 편하게 봐봐. 나는 뭐 할 거냐 1단계 이거에 대한 풀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걸 해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너 A, B 왜 떠있냐? 이러면서 너네 좀 바닥으로 좀 내려올래? 이런 거야. 그래서 A, B를 바닥에 내릴 건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보시면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에서 X축, 내가 지금 X축의 점이니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이건 거 이해가세요? A에서 여기 이해하시죠? 여기가 몇 콤마 몇인가요? 2, 그래서 2, 0,0이죠? 이 점이야. 그럼 잘 봐봐. 이해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긴 점 있죠? 요렇게 선. 이 선 보이세요? 이렇게 요 점하고 이 점하고 A하고 이 A하고 연결한 이 주황색 선을요. X축 수렴하는 걸 내가 그대로 컴퍼스 돌릴게요. 지금 여기 컴퍼스 찍어놓고 컴퍼스 돌린다고 컴퍼스로. 그럼 여기 이게 A 다시라는 점이 바닥으로 내려와.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회전한 거야 나. 이렇게 돼서 뭐가 생기냐 부채꼴이 생기겠죠. 근데 어차피 이 길이나 어떻겠어요 내가? 똑같겠죠. 이렇게 돌려놓을 생각이에요. 야 에이 너 왜 떠있어 날 힘들게 해. 그래서 너 바닥으로 내려와 이렇게. 그럼 A 다시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일 건데 이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2, 0,0하고 얘하고의 거리 구해보시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세요. 2루트 2인가요? 이런 건 계산 알아서 하세요. 2루트 2. 그럼 이 길이가 2루트인 거 이해하셨나요? 이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그러면 요 2,0,0에서 오른쪽으로 2루트 2만큼 간 거네요.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무슨 좌표? Y좌표. 그래서 이거는 2,2루트 2,0이에요.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작업을 들어갑시다. B. 너도 좀 바닥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X축이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 얘를 X축에 수선의 발을 그으면 이 점이에요. 그죠? 이 점이 4,0,0이야. 맞니? 그럼 요 앞에 있는 면 보이시죠? 초록색 면에 대각선 이 길이를 반지름에서 컴퍼스로 돌리겠습니다. 여기 찍히겠죠? 누가요? B 다시 가요. 그럼 요 길이가 또 반지름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세요. 얘하고 얘. 얼마? 루트 34. 됐나요? 루트 34야, 이 길이가. 그럼 여기서 오른쪽 루트 34만큼 온 거니까 y좌표만 변하겠네요. 4, 루트 34, 0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나는 멀쩡히 공중에 떠있는 AB라는 점을 가지고요. 뭘 잡았냐면 A 다시 하고요. B 다시를 잡았습니다. 둘 다 XY 평면 위에 있어요. 근데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린 게 아니고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왜 있냐? 그럼 XY 평면, 동일 평면으로 내려왔잖아. 근데 X축 위에 누가 있냐면 Q도 있잖아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이나 A 다시나 B 다시나 똑같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놀려고요. 그럼 A 다시가 2, 2 루트 2, 0으로 온 거고요. 자, B가 4, 루트 34, 0이에요. 됐죠?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바닥을 그려볼게요. 바닥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바닥을 그리는데 Z는 없으니까요. 바닥 평면은 그냥 X축, Y축 이렇게 돼 있겠지 뭐. 그럼 A 다시가 2, 2 루트 2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2 루트 2. 여기가 A 다시겠죠. 2, 그냥 2 루트 2. Z좌표는 다 0이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B 다시는 4, 루트 34. 뭐 대충 그릴게요. B 다시 여기 있다. 4, 루트 34. 뭐 0은 필요 없고 이렇게. 됐나요? 그럼 X축 위에 Q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Q가 Q 돌아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A 다시를 어디로? 얘를 내리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A 다시 할게요. 그러면 X축에 대칭한 거니까 이쪽 넘어오면 누구의 좌표가 바뀌어요? Y좌표가 바뀌겠죠. Y좌표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반듯하게 그어버리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다? Q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답은요. 정답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A 다시 하고요. 누구? B 다시 하고의 선분 길이가 답이에요. 왜 그러냐? 그림상의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요 A 다시가 지금 어디로 내려간 거냐면 반대편으로 넘어갔죠. A 다시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다음 B 다시가 여기 있죠. 그러면 난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요 바닥에 있는 거다 이거. 이해했니? A 다시 이렇게 그은 게 나는 최소값이라고 생각한다고 너네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Q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럼 정말 말이 되나 봅시다. 얘들아, 이 길이라는 건 지금 봐봐. 이걸 대칭하기 전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죠, 요 길이. 요 길이하고 지금 요 길이하고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왜? 이걸 이렇게 대칭시킨 거니까요. 그쵸? 그럼 봐봐요. 원래는 A-가 아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AQ. 근데 나는 Q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AQ. 얘하고 얘를 연결한 거나 얘 A-하고 Q를 연결한 거나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공간지각력이 있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나요? 보세요. 근데 지금 빗금친 삼각형 보이십니까? 보여?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이 직각삼각형을 A-가 A가 있는 쪽으로 쭉 회전시켜. 직각삼각형. 그럼 A-가 A에 갖다 붙어 있는 모습 상상했니? 이해 갔어요? 그럼 요 Q하고 A하고 연결한 게 그 직각삼각형, 여기 또 나오지, 직각삼각형. 빗변인 거 이해가니? 그러니까 요 바닥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얘가 빗변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데 이 길이를 그대로 들어올리면 AQ 길이하고 어때? 똑같잖아. 직각삼각형 이렇게 들어올린 거나 똑같잖아. 이해가요? 길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AQ를 길이를 구한 거나 지금 A-Q를 구한 거나 어떻다? 길이가 같다. 심지어 A-Q가 A-Q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서 Q가 저기 있을 때가 최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를 보시면 첫 번째 풀이가 같은 평면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전 이용해서. 여러분 교재나 일반 교재에는 좀 없어요. 지금 블랙랩 이런 것도 없어요. 시중 교재 중에. 이건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뭐 수능 유형으로 해가지고 신유형으로 나온 거여서 여러분들 고3 교재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등에 들어와가지고요. 아직 시중교재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내신은 낼 거예요. 작년부터 내신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정석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나와야 정석이 반영을 하거든. 근데 모의고사 기출은 아직 안 나왔어. 내신 기출에만 좀 발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따로 알아두시고. 그나마 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다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평면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선분 이거 보세요. 이거 AP. 선분 AP가 있어요. A라는 점하고 P라는 점을 줬으니 이거에 내분점을 구하세요. 외분점을 구하세요. 뭐 등등. 이 선분의 분점 얘기는 여러분들이 2차원에서 배웠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공식이. 그래서 2차원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수준에서 끝내겠습니다. 봐봐요. 복습할게요. 혹시 까먹었으면 기억이 나는지만 확인을 좀 해봐. 뭐 공간산이 쓰지도 않을 거야. 공식만 쓸 공식. 자, 이 성분의 분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3개 주겠죠. B도 뭐 숫자로 주겠지.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선분 AB에 2대 3 내분점 P 그 P좌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P좌표를 내분 공식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2하고 3을 뭐 한다? 더한 게 분모에 들어갔었죠. 그럼 여기다 2대 3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크로스에서 곱해서 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2x2 더하기 3x1 이렇게. Y도 마찬가지였죠. 뭐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지. 5분의. 자, 그다음에 2z1, 2z2 더하기 뭐 3z.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거꾸로 가는 거를 또 연습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고1 때. 이따 또 한번 보겠고요. 자, 선분 AB에 자, 2대 3 외분점 이라고 해보죠. 외분점은 여러분들 이제 Q라고 한다면 2하고 3을 뭐 하는 거였어요? 빼는 거였죠. 2 빼기 3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얘는 2 더하기 3이고 크로스에서 빼는 거였습니다. 순서를 맞춰주는 거였죠. 2에서 시작하면 2로 시작하는 거지. 2x2 빼기 3x1 뭐 이렇게 똑같이 뭐 쓰시면 되겠죠. y도. 거꾸로 가는 걸 연습하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거야. 또 해보자고. 뭐 기억나는지. 뭐 하나 써두고. 거꾸로 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연습을 합시다. 자, 요 내분점 P. P의 X좌표를 뭐 X라고 했을 때 그 X가 이렇게 주겠죠. 5분의 이 중에 뭐 셋 중에 하나만 갖다 써볼게요. 5분의 뭐 2 X2 더하기 5분의 3 X1 이렇게 나오겠죠. Y좌표 똑같이 나올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Q. 그래서 Q의 X좌표만 좀 연습을 해보자. Y좌표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Z좌표 뭔지 상관없는데 얘가 지금 이 X좌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얘 가지고 그냥 한번 놀아보자는 건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x2 플러스 3x1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거꾸로 해석하시는 거 고1 때 연습이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X좌표 두 개 x1, x2 x1, x2 물어본 다음에 얘 개수의 합이 얼마죠? 합이 얼마입니까? 지금 1인 거 보이세요? 오케이. 개수합이 1. 또 요 개수합이 얼마? 1이죠. 개수합이 1이면 두 점의 좌표, X좌표든 Y좌표든 뭐 준 다음에 개수합이 1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분 아니면 외분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내분인지 외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둘 다 뭐면? 양수면 내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외분. 그럼 거꾸로 어떻게 있냐? 있는 것도 배웠다. 어떻게 배우셨냐? 자, 봐봐요. 분자 보고 하는 거죠, 분자. 분모는 어차피 맞춰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세요. 얘도.
어차피 이걸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마이너스 1분의 뭐 2x2 이렇게 하시던가, 그다음 마이너스 1분의 뭐 상관없다 그냥 하자. 이 정도 안 헷갈리겠지. 자, 어떻게 하냐, 얘에서 얘로 얘 대 얘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였죠. 기억나시지? x1에서 어디로? x2 방향으로 2대 3 내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딱 보자마자 x1에서 x2 방향으로 2대 3이구나. 지그재그로. 얘에서 얘 방향으로 2대 3. 그래서 A에서 B쪽 방향으로 2대 3 내분점이구나. 거꾸로 이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그러면 찍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였죠. 뭐 공간상에 이렇게 A하고 B가 있을 때, 야, P는 어디 위치에 그럼 내가 이거 몇 등분 하겠니? 몇 등분 할까요? 5등분 하겠죠. 그래서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해서 5등분 한 다음에 2대 3. 그래서 여기가 P예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야지 풉니다. 다 고1 때 연습한 거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게 나왔다. 그러면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면? 2대 3 외분이구나. 이렇게. 얘에서 얘 방향으로 2대 3 외분이구나. 이 멘트를 그대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지. 저 식만 보고도. 그래서 자, A, B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다 해야 되겠네. 외분이니까 선분 A, B 사이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선분 A, B의 2대 3 외분점이면 A 쪽에 존재합니까? B 쪽에 존재합니까? 연장선. A 쪽이라고 배웠죠? 숫자가 작은 쪽에 뻗습니다. 숫자가 작은 쪽으로 뻗어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다 고1 때. 이렇게 다시 복습하는 거야 그냥 고1 거. 자, Q가 이쪽에 있겠죠? 근데 나는 A, B를 몇 등분 하겠다. 할 필요가 없네. 왜? 2하고 3의 차가 얼마니까. 그러니까 요걸 한 칸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칸 떨어진 거니까 우와, 여기까지 가겠네. 이렇게 해야 Q라는 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에서 2대 B에서 3.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야 풀립니다. 똑같아. 차이가 없구나. 그럼 중점 공식 안 해도 되죠? 이 둘의 중점 구하세요. 그럼 둘 더한 다음에 뭐로? 2로 나누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게중심. 그다음 A좌표, B좌표, C좌표 다 줄 거 아니야. X1, Y1, Z1 X2, Y2, Z2 X3, Y3, Z3 이렇게 주겠죠 뭐. 삼각형 ABC가 공간상에 있겠죠. 좌표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럴 때 무게중심이라는 건 세 중선, 이게 중점을 연결한 선, 또 중선. 이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해요? 세 개 다 더한 다음에 뭐로? 3으로 나눕니다. 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아이디어가 뭐냐? M 구하실 수 있죠. B하고 C하고의 중점. 그러면 A좌표, M좌표 다 알죠? 그거 가지고 몇 대면? 2대1 내분 공식 쓰시면 G좌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역시나 Z좌표가 추가된 공간좌표에서도 똑같은 공식 성립해. 그러니까 니네가 2차원에서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확장이 되는구나. 여기서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 무게중심을 뭐 새롭게 지금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는 단계라고 느껴져요. 됐나요? 오케이. 이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8-1번. 봐주시죠. 다 계산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가이드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워낙 쉬워하는 파트여서 굳이 내가 다 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기본 8-1. 자, 1번. 그냥 읽어보자. A하고 B 좌표를 다 줬단 말이야.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Q, Z축 위의 점 R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X축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P를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야? 상상해. 무슨 좌표가 0? Y, Z 두 개가. 그러니까 얘는 X좌표만 있겠네요. 이렇게.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이네. AB 좌표는 줬잖아요. 그래서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루트 있으니까 뭐 기왕이면 제곱해서 루트 없는 상태에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그쵸? 푸시면 됩니다. 그럼 A 값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Q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Y축의 점이니까 Y축의 점은 무슨 좌표가 0이에요? X하고 Z가 0이겠죠. 그래서 0, B, 0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A 좌표하고 Q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고 푸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기본 문제를 안 풀겠습니다. Z규의 점도 똑같죠. 그쵸? 0, 0, C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니까 생략. 자, 2번 세 점 A, B, C 좌표 주고요.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Y 평면 위의 점. P라는 점이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XY 평면 바닥에 있는 거 상상하세요. 높이가 0이죠. 그래서 얘는 뭐 A, B, 0 이렇게 설정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죠. 이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럼 P하고 거기 A점 줬으니까 세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니까 AP하고 BP하고 CP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뭐 이렇게 둘씩 묶어가지고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뭐.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8-2번에서 한 얘기는 아까 다 했어. 이거 가지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선분의 분점 나오는데 8-3번 보시죠. 좌표 공간에 세 점 OA, B가 있다. 뭐 좌표 다 줬고요. 평행사변 0, 나머지 한 꼭점은 C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공간 좌표를 쓰겠다고 X축, Y축, Z축 그려서 막 좌표 공간 그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되지 뭐. 평행사변형을 그냥 그린다. 이렇게 이 문제 풀 때 그다음에 O, 뭐 A, OA, BC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OA, BC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0, 0,0이다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얘가 1, 2, 2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C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C좌표를 뭐 A, B,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A, B, C를 구하고 싶다 이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 그거 고1 때 배웠던 건 똑같다는 거야. 평행사변형 나왔을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긋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 한다? 2등분한다 이거니까 여기 M이라는 좌표 구해보자면 이거는 이 O하고 B하고 중점 공식 쓰면 M 좌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또 얘하고 중점 공식 쓴 게 얘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바로 나오겠죠 C가. 그쵸?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냥 Z좌표 하나 추가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해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기본 8-4번. 아까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3개 좌표 더해서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그게 나오게 된 원리 아까 설명했던 거. 그걸 한번 진짜 노가다로 해봐라. 어쩌다가 학교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그냥 노가다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 한 번쯤은 연습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문제는 8-5번 정도예요. 이 정도 그냥 나오면 8-5번. 봐봐요. 원점이 O인 좌표 공간에서 정사면체 OAB는 X, Y 평면 위에 있고 A의 좌표는 6, 0,0이며 점 B의 Y 좌표, 점 C의 Z 좌표는 모두 양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OAB가 XY 평면 바닥 위에 있어 그랬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멘트만 주고 그림을 안 그려줘요. 여러분들 그리셔야 되는데 그럼 막 아까 X축, Y축, Z축 너무 그 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간 좌표가 갖는 특징이라는 게 그냥 여기 있는 문제들 푸는데 써먹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도저히 좌표 설정 안 하고 잘 안 풀리니까 이걸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거든. 좌표로. 그럼 봐봐. 어떤 정사면체 문제를 푸는데 정사면체 문제 풀 때 뭐 정사면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많이 그려보려 타세요? 이렇게. 근데 이걸 뭐 어떻게 관련된 걸 막 풀고 싶어. 뭐 우리가 정사면체 총정리했던 것들 전부 다 이제 좌표로도 풀 수 있어,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정도 쉬운 내용이니까 안 한 거지만. 근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게 좌표를 설정해야 풀릴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축을 설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와, 이거 X축, 저는 막 꼭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거기서 탈피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를 푸시려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새로 설정하는 거야. 얘가 X축이라고 놀래요. 뭐 이렇게. 네 마음이지 뭐. 그 다음에 얘가 X축이에요. 그러면 이걸 Y축으로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X축, Y축은 기본적으로 수직인데 얘가 수직은 아니잖아. 60도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저쪽에 그냥 이렇게 Y축이 있어요. Z축을 꼭 설정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Z 이렇게 내 마음대로 놓자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걔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고요. 바닥면이 이거네요. XY 평면. 그쪽에 지금 OAB가 있어. 그랬으니까 O를 여기라고 잡자. A를 여기라고 잡자. B를 여기라고 잡자. 이 얘기지 뭐. 그러면 요 A가 X축의 점이니까 X좌표가 있을 텐데 걔가 뭐라고? 6,0,0이라고 설정하자.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설정값을 주지 않아요. 원래 시험에서는. 그냥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한 모서리 길이가 6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A를 6,0,0 그냥 쓴다는 거지. 그냥. 얘가 시킨 대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A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다음 B의 Y좌표, C의 Z좌표 양수다. 뭐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OA, B, C, C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3번이에요. 뭐 1, 2번은 중간 거쳐가는 것이 결국엔 C의 좌표 구하라는 거야. C가 이렇게 떠 있는 거지. 한 모서리가 얼마인데? 6인데. 그럼 4 봐봐. 정사면체의 높이 공식 있잖아. 얼마? 3분의 루트 6a.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3분의 루트 6에다가 한 변의 길이, 한 모서리 길이 6이라고 줬으니까 얼마? 2루트 6이 바로 저게 높이야. 그래서 이게 좌표평면상에 바닥에 OAB 밑면이 있으면 C가 떠있는 높이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C의 무슨 좌표? 이게 C의 무슨 좌표? 아니, 이게 C의 무슨 좌표냐고. Z좌표시 뭐야? 높이니까. 위에 떠있으니까. 그래서 C의 Z좌표는 알았어. 그러면 XY 좌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C를 그대로 너 바닥에 내려와. 이렇게 하면 이게 빵 찍힐 거 아니야.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고. 이렇게 쭉 내린 거. 그럼 H는 밑면에 뭔데? 무게중심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무게중심 좌표만 알면 이거 가지고 그냥 Z만 쭉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알고 싶은데 5, 0,0,0인 거 알아요? A, 6,0,0인 거 알아요? 그럼 B좌표만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B. 그쵸? 근데 요 삼각형, 바닥에 있는 게 정삼각형이죠? 그럼 B를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 B의 X좌표는 얼마겠어요? 그치? 3이겠지? 이만큼 X축 방향으로 간 거니까 3. 그럼 넌 B는 3이네.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얼마일까?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 뭐니까? 높이니까 높이만큼 Y축 방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높이가 얼마죠? 여기다 2분의 루트 3 곱해보세요. 3루트 4니까 이게 3루트 3. 뭐 굳이 쓰자면 Z좌표는 바닥에 있으니까 0이겠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됐다. 그럼 저 H라는 좌표를 구해보자면 H는 이 바닥에 있는 O, B, A 가지고 무게중심 좌표잖아요. 그러면 3, 0, 6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얼마? 3. 3루트 3, 0.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얼마? 루트 3. 콤마 0이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C 나왔네요. 그래서 C라는 거는 이 H라는 점하고 X좌표, Y좌표는 같은데 Z만 이 높이만큼 위로 끌어올린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끝인 거죠. 그쵸? 이렇게. 물론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 더 푸는 거죠. 그런 건 실전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구해방정식인데, 구해방정식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고요. 너무 이게 허술하게 여기가 서술이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추가해서 몇 개 내용을 더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10분 쉬세요.